호텔만큼 편하진 않지만 정감만큼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공간, 또또남이 추천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촌캉스 맛집 3곳. 안녕하세요, 또떠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숙소 솔직히 불편합니다. 특히 제가 평소 소개하는 호텔이 익숙한 분들께는 낯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곳들입니다. 먼저 소개할 곳은 경상북도 안동, 낙동강 상류 청량산 자락의 농암종택입니다. 이곳은 농암 이연보 선생의 종택인데요. 우리에겐 고전문학 시간 어부가로 만나본 조선시대 문신입니다. 600년 역사의 종택은 최초엔 안동 분천리에 위치했었는데요. 안동댐 건설로 수몰이기에 처했던 종택 건물들을 모두 해체해서 현재 위치인 가송리로 옮겨지었습니다. 이전 후 농암종택엔 고택체험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일반인들도 고택에서의 숙박이 가능해졌는데요. 총 15개의 한옥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택 입구인 대문채를 지나면 오른쪽에 사랑채가 있는데요. 사극에서나 볼 법한 옛 한옥이지만 막상 실내엔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눈에 보이죠. 내부는 그야말로 어릴 적 명절 때 찾아뵙던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생각나는 모습입니다. 한쪽 벽에는 선조가 직접 하사했다는 1m 크기의 어필, 적선이 벽을 채우고 있고요. 지붕을 받치고 있는 대들보가 보이는 천장은 한국 고택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대청마루를 통과하면 작은 침실이 나오는데요. 정갈하게 정리된 이불은 물론이고 다도 세트와 전기포트 등도 준비되어 있어 차 한잔 마시며 운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고택 이용할 때 화장실 걱정되실 텐데요. 호텔식 화장실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현대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랑채 창호 밖엔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 상류가 눈에 들어오는데 준비된 의자에 앉아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별채 왼쪽 금구당은 실제 농암 선생이 태어나기도 했던 650년 역사의 유서 깊은 건물입니다. 4칸의 누마루와 침실, 그리고 욕실을 잇는 작은 연결방과 화장실이 있는데요. 크기가 아담해 가족보다는 커플분들이나 친구분들 2명이서 머물면 아늑하면서 사진 찍기도 좋을 것 같네요. 분강사원의 흥교당은 9칸의 드넓은 대청마루 덕분에 가족분들이 투숙하시면 좋고요. 4인 이상일 경우 분강서원 내 극복제와 경서제도 함께 예약하시면 대가족 투숙객도 문제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객실 강각입니다. 조선시대 농암선생과 퇴계 이황선생 등 많은 문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공간이었다고 하네요. 명문이 많이 지어진 공간답게 종택에서도 가장 안쪽,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넓은 마루에서 보이는 낙동강이 일품인데 절로 씨가 나올 것 같은 풍경이죠. 정취가 느껴지는 감각은 다만 화장실 외부에 위치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가기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4인 숙박일 경우 옆에 있는 A1당도 함께 예약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농암종택 아래에 위치한 낙동강을 걸어보았는데요. 강을 따라 형성된 수묵화 같은 절벽과 강 앞으로 펼쳐진 새하얀 백사장까지 정말 사극의 한 장면과 같은 절경이죠. 뿐만 아니고 농암종택은 밤하늘 별 보는데 최고의 장소 중 하나인데요. 한옥 처마를 걸쳐 함께 보는 별, 가족들과의 뜻깊은 추억은 따논당상이죠. 다만 농암종택은 고택인 만큼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와이파이는 사랑채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을 하긴 하였지만 어쨌든 고택이기 때문에 호텔과 같은 쾌적함을 기대하시면 안됩니다. 고택의 특성상 한겨울 추울 때보단 요즘과 같은 봄, 가을 날씨 좋을 때 방문하시면 좋고요. 사방이 산에 둘러싸여 있다 보니 시골집 특유의 벌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옛 추억을, 아이들에게는 사라져가는 옛 종택을 보여줄 겸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소개해드릴 곳도 굽이굽이 한참을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그야말로 산골짜기에 위치한 숙소인데요. 촌캉스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곳, 강원도 영월의 산골 초가 펜션입니다. 농암종택이 조선시대의 한옥고택에서의 숙박이었다면 산골 초가 펜션은 시골 황토 초가집에서의 숙박인데요. 강원도 삼방산 깊은 곳에 주인 내외분이 직접 황토와 집단으로 지은 초가집을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제가 예약한 객실은 큰 채인데요. 기준 인원 4인, 최대 8인까지 투숙이 가능한 객실이며 황토집 하나를 통으로 사용하는 나름 독채형 펜션입니다. 방에 들어가기 앞서 넓은 마루가 투숙객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앉아 고즈넉한 산골 구경도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저녁엔 맛있는 바베큐도 즐길 수 있는데
밑반찬도 준비가 되어 있고 채소도 직접 따와 먹을 수 있으니 그야말로 고기만 준비해 가면 근사한 바베큐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안쪽 방은 찜질방에서만 볼 수 있는 줄 알았던 그야말로 황토방인데요. 보기에만 황토방인 게 아니고 실제 작은 방 옆쪽 문을 열어보면 아궁이가 있고 밤에는 여기에 불을 때워 주십니다. 방구석에 장판이 까맣게 그을려 있는 부분이 눈에 보일 만큼 벽 안쪽에 있는 이불 세트 펴고 그 위에 누우면 프라이팬 위에 인절미 맨키로 뜨끈뜨끈하게 녹아버리죠. 냉장고 안에는 주인 아주머님의 인심이 느껴지는 직접 담그신 김치와 고추장과 된장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날 일찍 도착해서 투숙하지 않는 객실도 몇 개 둘러봤는데요. 정말 민속촌에서나 볼 법한 사랑채는 막상 내부는 가장 깔끔했고요. 역시 따뜻한 황토방 안쪽에 텔레비전과 우드톤의 TV장, 안쪽에는 헤어드라이어와 수건, 휴지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방과 주방이 적당히 분리되어 더 아늑한 느낌이었고요. 주방 옆 화장실 역시 다른 객실보다 훨씬 깔끔한 모습이었네요. 이름에 걸맞게 커플분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가장 넓은 객실인 본체는 25평의 크기가 체감이 될 만큼 넓은 거실과 2개의 방을 가지고 있어 대가족분들 투숙하거나 MT와도 좋겠다 싶었고요. 다만 별채와 하늘채, 플립채는 출입구는 다르지만 건물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면 참고하셔야겠네요. 산골초가 펜션은 촌캉스라는 단어에 걸맞게 간단한 체험도 가능한데요. 닭이 낳은 달걀도 직접 꺼내볼 수 있고 산책로에서 민속놀이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방문해서 시골 감성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산골초가 펜션만의 특별한 조식도 놓치면 안 되는데요. 직접 끓여 먹을 수 있는 수제비가 준비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음식이 수제비인데 오랜만에 하려니 이게 잘 안 되네요. 조식마저도 추억이 되는 따뜻한 1박이었습니다. 산골초가 펜션은 일단 위치가 정말 산속 깊은 곳에 있어 수도권에서 갈 때 좀 멀다는 단점이 있고요. 역시 농암종택과 같이 시골집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과 단점이 있습니다. 도시 사람인 저도 사실 너무 오래 있기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 싶었네요. 다만 겪어보지 못한 산속에서의 촌캉스, 그리고 마루에서의 바베큐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찾아보기 힘든 산골 시골 인심 느끼고 싶다면 호캉스 말고 촌캉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앞서 소개한 두 곳의 숙소가 따뜻한 옛 감성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번 숙소는 이색적인 비주얼 맛집입니다. 마치 알래스카 이누이트의 이글루가 생각나는 예쁜 버블 텐트가 있는 전북 임실 저스트 글램핑인데요. 작은 개울이 흐르는 숲속 글램핑 사이트에 새하얀 투명 구형의 텐트가 있습니다. 이 텐트는 정말 바람을 불어넣어 동그랗게 만든 텐트인데요. 인스타그램 인증사진 100장은 찍을 것 같은 모습이죠. 이것도 일반 텐트와 같이 지퍼를 열고 입장하는데요. 안쪽 공간과 바깥을 이어주는 작은 전실이 있습니다. 해당 공간은 주입하는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완벽히 막혀 있어 짐을 놓거나 탈의하는 공간으로 사용이 되죠. 전실에서 한 번 더 지퍼를 열고 들어가면 밖에서 보았던 투명한 침실이 나타납니다. 글램핑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텐트이니만큼 호텔방같이 넓은 공간은 아닌데요. 그래도 나름 침대를 중심으로 앉을 수 있는 의자도 2개가 준비되어 있고 테이블도 있습니다. 침대 주변은 커튼을 칠 수 있어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도 지켜주네요. 제가 방문한 3월은 제법 쌀쌀하다 보니 추위를 막기 위해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만 깊은 산속 글램핑장이다 보니 전기장판에 등은 따셨지만 공기 자체는 너무 차가웠네요. 침대 아래쪽엔 작은 감성 블루투스 스피커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곳에서도 바베큐가 가능해 음식만 준비해 오면 밤에는 고기 파티도 가능합니다. 글램핑장이다 보니 공용 화장실과 샤워실을 이용하셔야 하고요. 각 텐트별로 음식을 넣어둘 수 있는 냉장고와 수도시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캠핑 다녀본 분들 아시겠지만 공공시설은 여타 다른 글램핑장들과 비슷한 정도의 시설이었고 따뜻한 물도 잘 나오고 냉장고도 넓어 이용에 큰 불편이 느껴지진 않았네요. 저스트 글램핑엔 버블 글램핑 외에 특이한 형태의 숙소가 또 있는데요. 게르 글램핑입니다. 입구는 현대적인 느낌이 있지만 안쪽을 보면 정말 몽골 여행에서 보던 유목민 느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대신 투숙은 편안하게 할 수 있게끔 깔끔한 더블 침대 2개가 놓여 있고 TV나 에어컨 등도 준비되어 있네요. 게르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은 수도시설과 냉장고, 화장실까지 별도로 준비되어 있어 쾌적함만 따진다면 버블 글램핑보다 훨씬 나은 모습입니다. 이외에 역시 더블 침대 2개가 놓여진 예쁜 텐트도 2채가 준비되어 있는데 앞서 본 두 타입의 텐트만큼 특별한 모습은 아니네요.
저녁에는 저도 바베큐도 구워 먹고 불멍도 하면서 글램핑을 즐겨봤는데요. 맨날 호텔만 다녔는데 가끔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는 것도 참 좋네요. 글램핑도 역시 캠핑이기에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당연히 있습니다. 호텔 아니고 캠핑이라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하고요. 대신 저스트 글램핑은 수건이나 침구 등에서 감성 숙소 느낌이 나는 것도 좋았고, 무엇보다 사진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국적인 이글루 버블 텐트에서의 인생샷,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신다면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방문해볼 만한 숙소가 아닐까 싶네요. 오늘 시간엔 가족들과 함께 가기 좋은 이색 숙소 3곳을 소개했는데요. 호텔의 쾌적함도 좋지만 가끔은 애써 불편함을 경험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